12주차 시간입니다. 12주차 사회복지시설 전략기획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기획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주로 이제 중간관리자 이상들이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간의 어떤 비전과 미션, 그러니까 철학 가치를 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이제 이 전략과 기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개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느 뭐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조직을 또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구단이 뭐 그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철학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가치를 같이 또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공유를 했을 때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또 이렇게 일을 또 잘할 수 있겠죠. 또 기업은 그 마지막 목표에 영리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기관들은 영리가 아닌 뭐 비영리, 질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산출물을 이제 내야 된다는 어떤 큰 목표를 갖고 있겠죠. 그러려면 어떤 조직을 잘 진단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의 목표와 같이 또 이거를 이제 비전과 미션으로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성과 툴 안에서 이거를 잘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잘한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어떤 그런 기재를 줌으로 인해서 또한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극제를 줄 수 있고요. 또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견책이 아니라 이렇게 상생적인 또 발전적인 또 인센티브로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조직을 또 같이 운영하고 이제 참여하는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 기초단체별로 이제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인천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생겨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재단이 이제 이런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뭐 경영 컨설팅 얘기하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무슨 뭐 비영리 마케팅 이런 얘기 처음에 한 20년 나올 때만 해도요. 무슨 마케팅이냐 그냥 따뜻한 마음과 열정적인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그 근시대적인 어떤 사고에서 공급자 중심에서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수요자 중심에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만큼 만족한 서비스가 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우리 공급자가 수요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겠죠.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큰 플랫폼이 형성되는 거죠. 이 플랫폼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수요자의 어떤 욕구를 잘 파악하고 또 공급자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의 역량을 잘 분석해서 이제 조직을 나갈 어떤 나갈 방향들을 잘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 복지재단이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이 각 기관별로 이제 이런 그 전략기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이게 컨설팅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제 1차 시대는 이제 비전과 미션을 이제 세우는 어떤 컨설팅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3차 시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 체계 및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갈 텐데요. 이제 좀 딱딱하더라도 좀 여러분대로 집중해서 대신 시간은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사회복지 조직 컨설팅.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조직을 정할 시 이제 비용, 그 다음에 편익. 자, 물론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그 영리단체, 또 우리 편익. 그만큼 그 이용자들이 그만큼 편리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좋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직을 이제 정의할 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조직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직은 이제 그만큼의 비용을 또 그만큼 이익을 또 추구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조직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태스크, 우리의 어떤 책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미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등 같은 조직 존재의 이유, 그렇죠? 뭐 기업은 어차피 생산물을 생산을 해내고, 그렇죠? 이윤 추구라는 목적이 있겠죠. 조직의 목적이 있겠죠. 아까 말했던 이게 편익과 어떤 그런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누가 이거를 수행할 것인가,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존재의 미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누가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거를 어떠한 콘텐츠와 테크닉으로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우리 기관으로 따지게 되면 조직의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 어떤 미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은 인력, 어떤 인적 자원, 그리고 이제 기술, 도구 및 운영은 어떠한 자원들, 이 자원들 중에는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죠. 자원들 중에는 또 인적 자원, 물적 자원도 있겠지만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떠한 또 자원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그런 어떤 유형적인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이 어떠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권한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작업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덧붙여서 뭐 조직의 문화가 어떤지, 이거는 뭐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처럼 비유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 네 가지를 이해를 하는 통해서 그 조직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조직의 어떤 역할과 특성을 보게 되면 이런 네 가지 요소는 이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영리 기관에서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조직과 사회복지 포함한 어떤 그런 비영리 기관의 다른 점은 결국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와 자원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의 8대 운영 원칙 보면 지역성의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뭐 그 공급자 중심에서 프로그램들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 환경을, 지역사회 욕구와 문제를 잘 반영해야지만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이런 조직의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직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렇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복지관은요, 그냥 80년대 초반에도 서비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죠. 그렇죠? 근데 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서비스가 얼만큼 전문적이고 그만큼 얼만큼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비용들은 이제 비용적인 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자원을 활용해서 한 개 할 것도 세 개의 어떤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자원. 그래서 우리 같은 민간 전문가들이 사회복지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민간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는 측면인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이제 이런 경기복지재단의 어떤 그런 그 컨설팅은 외부 환경 변화와 그다음에 어떻게 외부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를 또 봐주고요. 조직을 어떻게 진단 및 또 장기적인 전략 수입의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의 내부 고객인 시설자 봉사자의 어떤 그 가치 공유함을 통해서 근본적인 어떤 조직 컨설팅을 이제 할 때 이제 조직원들의 어떤 그런 동기 유발을 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조직의 어떤 컨설팅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기존에 각 기관별로 비전과 미션을 세우고 있는데 대부분 관장이 부장이랑 둘이서 같이 그냥 띠까띠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전략과 기획 전술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해서 이 전략과 기획을 함에 있어서 이제 비전과 미션을 세우는 과정들을 같이 참여했을 때 이제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 우리 그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컨설팅은 다 이제 외부 환경을 이해시키고 조직을 진단하는 가장 1차적인 걸 떠나서 또 이제 조직원들의 어떤 의사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런 그 방향이라든지 조직 문화의 어떤 그런 루틴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외부 컨설팅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지막 이제 성과 관리의 어떤 중요성들을 3차 시대에 이제 얘기할 건데요.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성과 관리는 이제 바로 사회적 가치와 책무를 창출하고 수행하고 있는 내부적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실행되고 있는지, 또 이게 얼만큼 잘 성과를 이루었는지. 예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런 서비스를 그냥 제공했다. 이게 자체가 목표 달성이고 아웃풋 달성의 목표가 끝이었고 이제 프로그램도 잘 이루었다고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만큼 제대로 다 발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아웃컴 성과 이제 얼만큼 이것들을 통해서 노인들 뭐 장애인들 대상자들이 얼만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해졌냐 변화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회복지는 아웃풋, 이제 산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들을 투입해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라 인풋과 아웃풋과 또 아웃컴 결국 이제 성과를 얼마큼 이루어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시대는 우리 교과서 중심으로 2차 시대는 배웠다 그러면 우리 2차 시와 3차 시대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1단계 비전과 미션에 대한 어떤 전략기획 3차 시대는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조직 지속 가능 경영 실전 과제로서 OC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협의를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큼 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하고 발전이 가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비전, 코어 밸류, 핵심되는 가치가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핵심의 가치를 잘 수행할 실천적인 매뉴얼. 그리고 이 매뉴얼대로 한 거에 대한 평가. 거기에 따른 잘 수행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교육, 훈련, 홍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OC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프레임 안에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요. 첫 번째가 미션과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수립 방법, 세 번째는 이제 A복지관을 이제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수립했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및 비전 설정 방법론에서는 미션은 조직의 존재 목표나 이유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주 변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 자, 한마디로 이제 미션은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사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 추구점이 바로 이제 이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부분적 수정의 경우에 이제 내부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일관된 어떤 미션을 갖게 되는 것. 그 과정에서 뒤에 다 설명할 거지만, 그 다음에 조직원들의 어떤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은 뭐라고요? 사명,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 가치, 조직 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울러 이해관계자들뿐만 구성할 경우, 만약에 관장, 부장들만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된다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걸 조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미션과 비전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농약물을 경작해서 생산비와 생산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농약물을 공급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 농부의 비전은 뭘까요? 이걸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장기적인 발전 플랜이라고 했죠. 자신의 소유의 효유제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것.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농산물을 공급함을 통해서 내 비전은 자신의 소유주의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것. 되게 이익적인 것 같죠? 그냥 좀 더 이걸 멀리 가면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야채를 재배하는 방식의 개척자가 되는 것. 되게 있어 보이죠? 그렇죠? 미션과 비전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그 회사에서 단순히 이제 그 미션과 비전을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션은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가치나 생활까지도 변화시키는 정서나 가치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단순히 그냥 내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유회사는 그냥 우리는 가솔린을 팝니다. 되게 그냥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션.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입니까? 가솔린은 파는 회사입니까? 되게 똑같은 말이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있어 보이죠? 그쵸? 이게 바로 미션인 겁니다. 그쵸? 자, 위에서도 우리 설명했죠. 우리 제록스, 우리 복사기 만드는 회사가 단순히 그냥 우리는 네온핑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는 기후 조절 장치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되게 있어 보이죠? 자, 콜롬비아 영화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영화를 만듭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가치인데 우리는 오락을 창출합니다. 캐리어 보니까 우리 에어컨 만드는 거죠. 캐리어는 우리는 에어컨과 보일러를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의 기후 조절을 공급합니다. 거기다 이제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린 지구를 살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미션의 조건을 보게 되면 조직의 변화와 긍정적인 성장을 자극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월마트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CI 기업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기업의 미션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슈레 패커드 같은 경우는 인류와 발전과 복지를 위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을 이제 그 기업 조직의 미션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전의 정립입니다. 비전은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전체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미래의 기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목표 달성치, 양적 수치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존엄한 가치, 비록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지구의 평화라는 어떤 측면처럼 너무 이제 허구적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미래의 지향적 가치를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비전의 기준을 보시면 비전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해주고 구성원들의 혁신적 행동을 유발해서 변화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이 비전들을 설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인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일관된 방향으로 명백한 비전이 설립되지만 이렇게 미션이 공유가 안 되고 비전만 막 그렇게 난립하게 되면 목표가 모호해져 갖고 결국은
이제 정확한 비전으로 방향을 추구하는 방향이 일관되게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각 부서별로도 이제 뭐 유기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가치가 일관되게 큰 조직의 목표와 맞게끔 상이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전과 미션을 이제 잘 수행을 함을 통해서 이제 환경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을 잘 분석할 게 필요한데, 앞에서도 배웠던 스와트 분석이 대표적인 어떤 분석이라 볼 수 있는데요. 환경은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와트 매트리스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법은 외부 환경,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 그때 말했듯이 이제 SW, 우리 조직 내의 어떤 내부적인 강점과 위크니스, 내부적인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또 외부적인 환경에서의 업티널리, 자, 외부적인 환경에서 기회, 그 다음에 트랩, 우리 외부 환경 요인에서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앞에 시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업티너티 트레트라고 하고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과 우리 내부적인 이제 강점과 약점, 스트렝스, 위크니스라고 하는 내부적인 자기를 스스로 이제 잘 이게 성찰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성찰을 통해서 또 외부 환경을 잘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는 이상적인 사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이 바로 이 스와트 분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그 요인들은 이제 뭐 기회와 위협적인 요소들은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1, 2, 3, 4, 1, 2, 3, 4, 5 이렇게 쓰게끔 해서 나름대로 브레인스토밍, 머릿속에 폭풍이 일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을 조직원들의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성원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외부 환경과 내부 조직의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게끔 하고, 이 이해한 것을 통해서 관리자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는 거죠. 내가 관리자가 생각하는 조직과 또 조직 내부에 생각하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런 스와트 분석에 같이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를 들 때 이제 우리 외부 환경 쓰라고 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패스트 분석이라는데, 외부 환경이 하면 뭐 어떤 거를 외부 환경이라고 하지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 요인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구성원들은 이 정치, 경제, 기회, 사회, 기술을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하겠지만, 이거를 다시 이제 스왓 매트리스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나중에 분석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이거는 관리자들이 잘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정치적인, 법규적인, 경제적인, 인구적인, 지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또 이제 잘 외부 환경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시를 들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의 유형 중에는 정성평가가 있고요, 정량평가가 있죠. 정량평가는 인구 변화, 뭐 GDP 변화, 그다음에 뭐 지정자력도 변화, 딱딱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만족도 변화, 만족도는 되게 뭐 수치상으로 나타나서 정량평가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 그래서 나중에 복지기관들도 나중에 뭐 복지부에서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모든 사회복지기관들은 받을 때 정량평가가 있고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의 노인학대 실적, 이런 경우는 뭐 이런 정량평가고요. 나름대로 우리 외부 자원의 어떤 연결, 뭐 지속도, 뭐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정성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적 요인을 정성평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들을 또 이제 잘 상관관계를
판단해서 분석을 하고요. 또 강점과 약점에 대한 요인들, 그건 내부적인 환경 요인이라 했죠. 이거를 잘 판단해서 이제 컨설턴트들이 또 이렇게 우리의 기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직 구성원들과 같이 참여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도 이제 내부적인 부분에서 어떤 강점, 약점을 얘기할 때 우리의 인력,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떤지, 우리 또 기관장의 리더십은 또 어떤지, 또 조직의 문화는 어떤지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이걸 만약에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기관의 강점, 약점 써봐봐.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인력 부분은 정량 평가로서 이제 제시를 하고 또 재정적인 부분은 이제 또 정량 평가, 또 이건 리더십과 조직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정성 평가죠. 개인적으로 판단한 어떤 관리자들의 리더십, 우리가 생각하는 위계적, 서열적, 어떤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또 정성평가의 내용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와트 매트릭스 기법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거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스와트 매트릭스를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표들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업티노티 기회, 그다음 위협적인 요소 이거를 이제 가로열에 적고요. 세로열의 강점, 그다음에 약점, 위크니스를 여기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강점과 기회, 이제 만약에 SO 기법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우리 강점을 살리면서 기회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W 약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이제 기회를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자, 요거 SO, 이거는 WO,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 자, ST, 우리 강점을 살리면서 우리의 위협적인 요소를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약점을 잘 극복해서 우리 위협적인 요소를 얼마큼 잘 헤쳐나갈 것인가. 요거는 사실은 관리자들이 되게 이제 그래서 분석이란 말 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갖고 있는 지역적 환경이 약점이 이렇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요런 것들이 바로 매트릭스 분석 기법입니다. 요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복사의 역량이고 또 관리자의 능력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스와트 기법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전략 기획할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수립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복지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한 20년, 30년 된 복지관인데요. 자, 어떤 이런 재정 규모의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TFT 얼마나 그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컨설턴트들은 경기복지재단의 어떤 직원들이겠죠. 그리고 TFT는 이제 그 복지재단의 그 컨설턴트들이 와서 이제 이 구성을 이제 어시스트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회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는 작업들을 한 번만 하는 게 10번 이상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직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컨설팅 욕구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조직 진단에 대한 설문지 그리고 과제를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션, 비전을 그다음에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략과 목표를 우리 기존에 있던 전략과 목표를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전과 미션을 최종 확정하고요.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자, 이 했던 사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단 교육을 하고요. 환경 분석을 하고요. 실행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단 교육은 예비 진단, 조직 진단, 교육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환경 분석은 이제 스와트 분석 및 아까 패스트 분석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행은 여러 가지 시점으로
이제 비전을 작성해보고 수립을 하고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결과 과정은 최종 보고의 비전 선포회를 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 줄로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PPT도 같이 붙으면서 참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보고회까지 했던 모습들. 자, 자체적으로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보고를 끝으로 컨설팅이 종료되고 약 3개월 지난 후에 또 나중에 사후 조사를 한 거죠. 컨설팅이 끝나고 3개월 있다가 이제 사후 설문지를 통해서 얼마큼 조직이 거기 조직과 거기에 따라서 비전과 미션 수립과 컨설팅에 따라서 얼마큼 조직이 변화했는지를 설문지 내용들을 이제 담아 보는 거죠. 그 컨설팅 만족도 조사에는 시간과 뭐 체계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실에 욕구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12개 항목으로 컨설팅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차 시로 우리 그 컨설팅 과정 중에서 비전과 미션 수립에 대한 과정으로 했던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2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